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은 지금 이기성님이 네오, 그 다음에 오영남님이 콘텀 비케, 그 다음에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이오스 리플을 물어보셔서 오늘 알트코인은 이렇게 물어보셨던 5개 알트코인들을 이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관련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비트코인 달러 차트부터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이제 거의 흐름 자체가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일단 이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4시간 봉에서. 그리고 제가 이 빨간색 추세 라인을 일봉에서 훼손하지 않으면 일단은 상승 관점으로 계속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지금 4,130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채널이 만들어졌고요.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이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4,200달러를 돌파해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때처럼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오는 시도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되고, 일단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게 제가 빨간색을 20 이동평균선을 바꿨는데 15일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5, 그러니까 20, 50, 120, 200 이렇게 완전 정비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정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이동평균선을 펼쳐주면서 4,200달러를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저항은 일봉에서 보시면 200일 이동평균선 4,700달러요. 4,700달러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이 4,700달러가 될 텐데, 이 라인이 보시면 지금 이 추세 라인 보이시죠? 이 추세 라인 지지받았던 자리가 이때입니다. 11월 15일날 급락 나오고, 이때 보시면 5,600, 700에서 한 차례 쉬었죠. 한 4, 5일 정도 지지받는 것처럼 보이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700달러에서 또 하루 이틀 지지받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라인이 지금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과 만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4,200을 돌파하면 4,700까지는 무난히 그냥 올라올 거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4,700에서 하루 이틀 쉬어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돌파한다라고 하면 실제 여기 흘러내렸던 것처럼 올라갈 때도 저항 없이 쭉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저항은 5,700에서 5,800, 그 주봉에서 봤을 때 50주 이동평균선 보시면 이 내려오고 있는 50주 이동평균선이 5,700이에요. 그래서 5,700달러인 이 50주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쉬어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조정을 받을 건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을 얼마나 깊게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개인들이 슈퍼지전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짧게 120주 선인 5,480달러 라인까지만 짧게 조정을 받아주고 그냥 돌파시켜 버려서 올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그때 상황 봐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는 아마 이제 이 라인에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물론 이제 4,200달러에서도 아마 이제 저항이 많고, 이때도 이제 거래량이 꽤 이제 실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돌파가 된다면요. 그리고 일단 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 빨간색이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가 그 1분기 안에 20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첫 번째 시나리오로 진행될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50주 이동평균선까지 올려주고요. 조정을 짧게 주고 돌파시켜버립니다. 돌파시켜버린 이후에 오히려 한 8,000달러, 8,000달러, 이 정도 8,400달러, 8,000달러 이 정도 라인까지 올려주고 여기에서 이제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ETF 승인과 맞물리면서 이제 눌러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올려버리는 그 패턴이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인데, 첫 번째 시나리오로 진행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은 흐름 자체는 지금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가 2015년과 이제 같은 패턴이고, 2015년과 같은 패턴이라고 했을 때는 20주 이평선 위로 안착하는 흐름이 6월 달에 나왔습니다. 6월 달. 근데 이제 지금 3월 달에 20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2015년과는 이제 패턴 자체가 좀 다르다.
그렇게 보고 있고 ETF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금 차트와 비교했을 때 금 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 그 10년이 상승했던 10년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개월 안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비트코인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예, 일단은 비트코인 주봉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흐름이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기성님이 이제 물어보셨던 네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 BTC 마켓이에요.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요.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보시면 이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 있습니다. 0.0025 라인, 0.0025 라인. 이 0.0025 라인이 작년 11월 19일 날 이때 이제 비트코인 무너지면서 같이 이제 무너졌죠. 무너지고 여기서 보시면 이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와줬고, 제가 이제 그리진 않았는데 여기 하락세경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있고,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200일, 200일, 그리고 이제 120일, 그 다음에 50일, 15일, 이 이동평균선들이 완전히 모여 있어요. 이제 물론 이때 0.0025 지금 저항 맞고 떨어진 자리가 지금 한 번, 두 번 이제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때는 이제 121선, 이때는 이제 200일선, 어떻게 보면 맞고 이제 떨어진 거예요. 121선, 200일선. 이때 121선이 0.0025였고요. 이때 이제 200일선이 또 0.0025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어떠냐?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121선과 검정색 200일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돌파해서 지금 안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돌파해서 넘어가 줄 거라고 보는 거죠. 0.0025 라인을. 0.0025 라인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지난 이제 고점 역할을 했던 그 다음 0.0034 라인이 다음 이제 고점 라인이 될 것입니다. 저항 라인으로 작용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오는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이 삼각수렴의 꼭지점이 5월 3일인데 뭐 한 달 남긴 했지만요, 뭐 이 한 달 동안 여기를 지지부진하게 끌 거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이미 이제 거의 수렴의 끝자락까지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공간을 남겨놓고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오스 보도록 할게요. 이오스 보시면 BTC 마켓에서요, 지금 로그를 적용했는데요, 이렇게 상승 채널, 하락 채널에서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언더슈팅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하락 채널에서 찍어주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승 채널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상승 채널을 만들어주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채널에서 만들어주면서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지금 정배열을 만들기 직전입니다. 15일, 50일, 그 다음에 200일, 120일이어서 지금 이제 200일과 120일선도 조만간에 이제 정배열로 이제 만들어질 것으로 이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저항 맞고 있는 이 부분이 0.001 BTC입니다. 0.001 BTC. 이 0.001 BTC고, 여기서 지금 15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깨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50일 이동평균선, 초록색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올라오면서 저는 돌파해서 상승해 주리라 보고 있고, 이 채널 하단부를 깨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이때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였던 것처럼 지금도 이 상승 채널 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지금 0.001 라인을 돌파해주면 다음 저항은 이때 이제 지지를 받고 저항 역할을 했던 0.0014 라인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0.0014에서 채널 상단부가 보시면 이제 4월 16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파하면서 만약에 4월 16일까지 0.0014 라인을 터치를 해주면 이때는 한번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매도를 해줄 수 있는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오스는요. 이렇게 보고, 이오스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고, 흐름 자체가 이 하락 채널을 완전히 돌파해서, 상승 추세로 이제 돌려 세웠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를 계속 끌고 가면서, 이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오스랑 리플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제 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일단 리플
굉장히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제 영상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도 리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그분들이 보기에는 뭐 비웃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냐면 그런 분들이 전 많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많이 나와서 그 개인들이 정리를 해줘야지, 정리를 해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이제 리플이 올라갈 때까지 다가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하락세경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하락세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락세경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럼 언제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 스텔라 루멘 차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2018년도 한 해를 이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에너지를 모아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급락을 했어요. 급락하면서 이렇게 하락세경 패턴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제가 그 스텔라 루멘 말씀드릴 때 하락세경 패턴 만들어주고 거의 뭐 끝이 없는 것처럼 빠지는 것처럼 이제 보였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18년도 저점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살짝 이탈하고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스텔라 루멘이 완전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봉에서 완전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스텔라 루멘이 그 1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주면 그때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15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한 다음에 큰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다시 눌러주고 있는데 지금 다시 이제 매수하기에 좋은 위치가 됐습니다. 스텔라 루멘은 오늘 이제 설명드리진 않지만, 그럼 이제 리플도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1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50일 이동평균선, 200일, 120일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200일이 올라오고 있죠. 120일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일, 50일 역배열되기 이제 직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역배열 되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좀 더 며칠 정도, 한 이 정도, 한 4월 중순쯤 시간이 되면 이때는 이 200일과 120일이 역배열이 될 거예요. 역배열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일봉에서 15일, 50일, 120일, 200일 완전히 이제 일봉에서 완전 역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완전 역배열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바닥까지 좀 더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더 내려온다는 게 원화 가격이 내려온다는 의미는 또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4,200달러를 돌파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리플은 비트코인 따라서 이 지금 BTC 마켓에서 제자리에만 있어도 리플 가격은 원화 시장에서는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게 보일 거고, BTC 마켓에서 봤을 때는 4월 한 15일쯤 중순쯤 지나서 이렇게 됐을 때 완전 역배열이 되면서 한번 이 하락세경 패턴에서 아래를 찍어주고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1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타면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 제가 이제 5월달 초부터 리플이 상승 흐름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단 차트 모양도 그 시기에 계속 맞춰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차트 모양은 제가 차트를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고 있고, 좀 더 이제 여기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이제 보여요.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계속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가격 때문에 그렇고요. 뭐 이오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오스 지난번에 이 하락 채널, 이 끝자락일 때 굉장히 진짜 이오스 안 좋은 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가니까 안 좋은 얘기들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리플도 똑같이 보고 있어요. 리플도 같이 그런 것과 같이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대부분 이제 그냥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빠지면 안 좋은 악재들 다 이제 갖다 붙여서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고요. 가격이 올라오면 다 좋게 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리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리플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뭐 500원 돌파하고 1000원 넘어가 준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뭐 리플 뭐 발행 개수가 많아서 안 간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오히려 저는 필요한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믿고 이 리플을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전 있어야지 다시 리플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이제 2017년도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추억의 리플 짤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때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반복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를 볼 텐데, 예. 보시면 이렇게 하락세경 넘어가지고요. 다시 또 이렇게 삼각수렴, 저점을 높이는 상태에서 이 삼각수렴, 제가 이제 이때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매수하기 좀 좋은 자리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라왔죠. 올라온 이후에, 저는 이제 제가 예상했던 그림은 여기서 이제 이 라인 0.038을 돌파해주면, 강하게 이때처럼 올라가 줄 거다. 이 200일 이동평균선도 그냥 안 쉬고 넘어가주면서 돌파해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좀 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상했던 흐름하고 약간 달라졌는데, 이제 지금 만약에 다시 좀 정정해 본다라고 하면, 보시면 이때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이때 빠질 때 쭉 흘러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약간 하락 채널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번에 쭉 흘러내리지 않고 천천히 약간씩 내려오면서 이렇게 흘러내려왔잖아요. 이런 패턴을 지금 반대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살짝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올라와주고, 이제 15일 이동평균선은 깨지 않으면서요, 이런 흐름을 만들어줬고,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쭉 흘러내려와서 빠졌던 그와 같은 모습이 이제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큰 상승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물론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15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 나오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50일 이동평균선이 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뭐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며칠 안 남았다. 비트코인 캐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며칠 안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지금 저항 라인을 돌파가 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 흐름을 예상을 해봅니다. 비트코인 캐시도요. 다음으로 이제 퀀텀을 보도록 할 텐데, 퀀텀은 이제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돌파가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보시면 지난번에 그때 뭐였죠? 이슈가 이제 있으면서 퀀텀 같은 경우 이슈가 나오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실리면서 상승을 했고, 지금 이때 거의 이제 바닥 대비 2배 올랐었어요. 10만 사토시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바닥이 5만 4천이니까 BTC 마켓에서 더블 됐다가 눌러져서 오히려 이때 이제 저항 역할을 했던, 보시면 7만 사토시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7만 사토시를 지켜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 라고 말씀드렸고, 깨고 내려와서 7만 사토시를 이제 깨고 내려와서 보시는 것처럼 이 1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늘어져서 이제 기다렸고요. 쌍바닥을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15일 이동평균선 맞고 올라왔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어제 오늘 양봉 만들어주면서 7만 사토시를 넘어서 지금 7만 2,800사토시에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안착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음 목표치까지 저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거래량도 충분히 실렸고요. 그래서 이제 퀀텀은 흐름이 좋아졌고, 여기서 물론 비트코인 캐시처럼 돌파해놓고 옆으로 또 누울 수도 있는 거예요. 퀀텀도 마찬가지로 돌파해놓고 옆으로 누울 수 있습니다. 15일 이동평균선 또 올라올 때까지요.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흐름 자체가 돌파가 됐고 좋아졌기 때문에 다음 목표치인 보시면 0.00, 그러니까 128, 12만 8천 사토시, 물론 이제 중간에도 저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저항 자리가 있는데, 일단 뭐 이런 저항 자리에서 이제 쉬어줄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은 한번 보면 이제 9만 5천 사토시, 9만 5천 사토시가 이때 지지받고 저항 역할을 했던 자리예요. 9만 5천 사토시 정도 저항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12만 8천 사토시가 또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퀀텀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본다라고 하면 네오 위치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네오가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퀀텀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오는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리고 퀀텀은 돌파해서 넘어가줘서 안착을 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차트는 여기까지 보고 이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암호화폐 이제 기사를 보도록 할 텐데, 코인니스 기사고요. 벡트 관련된 내용인데, 벡트 CEO 출시일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예. 켈리 루펠러 벡트 CEO가 벡트의 정확한 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뚜렷한 진척 사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펠러는 이와 관련해 현재 이전과 다른 새로운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많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벡트 측은 지난 30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진척사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날 보고서에는 새로운 이제 이사회 구성원도 이제 공개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시면 벡트 거래소가 야 이거 뭐 계속 연기를 하니까 진짜 올해 말 이러다가 이제 올해 말까지 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진 않아요. 그렇게 보진 않고 지금 이제 벡트 거래소가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또 거래소 준비하고 있는 거래소가 벡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거래소들도 있습니다. 미국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거래소들이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벡트 거래소도 마냥 뒤로 미룰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뭐 출시일이 정해졌다라고 했으면 아마 이제 오늘 슈팅이 나왔을 겁니다. 출시일이 뭐 한 달 뒤라고 하든 두 달 뒤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럼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슈팅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제 이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언제든지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해놓고 어느 타이밍을 봐놓고 이제 세력 입장에서요. 타이밍을 봐놓고 뭐 ETF 아니면 뭐 벡트 거래소 이런 것들을 전 타이밍만 재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비트코인 그 시세와 맞물려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걸 다 어떤 재료로 저는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야,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뒤로 미루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지만 언제든지 이거는 호재가 나오게 되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리플 상점에서 XRP 결제 가능한 앱을 개발 중이다. 이 기사도 이제 굉장히 좋은 기사인데 리플이 지원하는 스타트업 XRP의 랩스가 현재 XRPay라는 새로운 결제 앱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XRPay는 상점이 더욱 쉽게 XRP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앱이다. 포스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단계까지 왔으며 조만간 네덜란드에서 열릴 미드업 행사에서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제 미디어는 전했대요. 아마 이제 이 네덜란드에서 그 미드업 행사에서 이 포스 시스템 작동되는 거 이제 그런 화면이 동영상이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저는 또 리플 가격이 한 차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XRP 랩스 창업자 그 윈드는 XRPay가 조만간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이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된 거로 보여집니다. 코인마켓 기준에서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보시면 그 XRP가 어떤 송금 관련된 해외 송금 관련된 이 부분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게임 시장도 지금 진출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 이제 페이 결제 관련된 이 부분까지 진출해서 실제 만약에 포스에서 만약에 페이로 XRP로 이런 결제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이 시장 페이 결제 시장 자체도 또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또 한번 우리가 이제 해외 송금 부분에서만 어떤 리플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결제 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게임 시장까지 이렇게 계속 뭔가 확장성을 떼서 네트워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넓혀 나가고 있다, 저변을 계속 넓혀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할 때 다 비용이 들잖아요. 돈이 들고 있는 거고 이런 돈을 어떻게 보면 그 지금 XRP 매달 이제 판매하는 그런 XRP 판매된 돈을 가지고 이런 개발하는데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이렇게 투자가 돼서 실제 이게 어떤 저변이 확대가 되고 만약에 이런 결제 시스템에서 포스를 가지고 XRP로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구매할 때 결제를 XRP로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는 이거는 뭐 아마 그 XRP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거 그 이상으로 저는 XRP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초점 맞춰야 되는 게 그 XRP 물론 가격은 지금 재미가 없는데 그 가격만 보면 재미가 없죠. 근데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지난번에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결제 관련된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그 SEC 의원인 크립토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미국 SEC가 암호화폐 ETF 승인 신청을 거절하는 이유는 암호화폐 잠재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그들은 암호화폐의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은 혁신에 대해 보수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SEC의 ETF 승인 반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그 SEC에서 ETF 승인을 계속 이제 거절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연기를 해서 뒤로 미뤄졌죠. 뒤로 미뤄졌지만,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그 뭐였죠? 아까 이제 벡터거래소 오픈과 맞물려서 이 ETF도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호재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세력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시점에 이거를 승인도 낼 것이다. 어느 정도 가격대를 자기들이 원하는 그 가격대까지 비트코인, 알트코인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승인을 내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재가 항상 대기가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시장 자체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음 이제 또 리플 관련된 기사인데요. 잠시만요. 예, 스위스 증권 거래소에서 XRP 기반 상장 지수펀드 ETP를 상장을 한다라고 이제 오는 2일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는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ETP 상장 준비 중에 있다. XRP 했고 이제 2일날 상장을 했다. 상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죠. 내일 상장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지금 XRP 외에도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그 다음에 스텔라 루멘, 이오스 등의 단일 암호화폐 기반 ETP 상품에 대한 상장 승인을 취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식시장 관련된 기사를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오르막에 막차라도 타자 몰리는 월가 투자자들,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지금 오늘도 이제 중국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코스피도 1.29% 올랐고요. 그 다음에 니케이도 1.43%, 그리고 이제 중국 상해 지수는 2%가 넘는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보는 그 라인까지는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중국도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라인은 넘지 않았고, 그 라인을 이제 돌파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시장 전반에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증시가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월가에서는 막차라도 타야 한다는 조바심에 투자 자금이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다. 이 기사를 보면 굉장히 좀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빠질 거를 알지만 증시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야, 일단은 올라가니까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데, 이게 제가 몇 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벽이 있어요. 절벽이 있는데 100m 앞에 절벽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차를 타서 나는 이제 100m 절벽 보이기 전에 한 50m 정도만 타고 가다가 뛰어내리겠다 라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 심리가.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만약에 나는 뛰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문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내가 못 뛰어내리고 50m 앞에서 못 뛰어내리고 그냥 절벽으로 같이 떨어져 버린다라고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이 올라오고 있는 이 단기 시세를 타기 위해서 뛰어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고객들이 이런 거죠. 그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고객들을 이제 응대를 할 때 고객들은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이렇게 지금 반등이 나왔죠. 다우지수가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다우지수는 S&P든 지금 거의 패턴이 비슷한데,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야, 니들 뭐 했냐, 이렇게 올라올 때 반등 안 먹고 뭐 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선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왔을 때 그 수익을 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타라든가 또 질책, 이런 부분을 이제 받기 싫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을 이제 편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몰리면서 저는 이제 오히려 개인들이 다시 이 시세를, 떨어지는 시세를 오히려 받치는 현상이 벌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요구에 의해서 다시 이제 또 주식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미 증시 반등이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자금을 계속 쏟아붓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매수 심리가 최근 채권 랠리와 성장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증시를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투자자들 완전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고 투자 책임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객들이 상승장 기회를 놓치지 않길 원하는데 이들의 기대치를 억제시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다. 예,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입장,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어떤 지표라든가 그리고 예,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는 좋지 않다라는 걸 알지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어떤 돈을 계속 풀 거다, 연준에서 어떤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인들은 돈이 또 풀리면 시장이 또 여기서, 야, 지금도 이렇게 반등했는데, 돈 안 풀고도 반등했는데 돈 푼다라고 하면 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2008년도 초에도 똑같았다. 똑같은 이런 흐름을 그때도 겪었다.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을 했고, 근데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장 흐름을 보고 예측하고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초짜였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어느 정도 담아서 가져갔었죠. 막 끝에 이제 물려서 저도 이제 손해를 많이 봤었는데,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상황과 너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4월 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뭐 의견, 그리고 궁금하신 거 질문하고 똑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